인천시가 재정 부담 때문에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22일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캐시백 지원 한도도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주식회사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토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보상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20일 밤과 21일 아침 부천 괴안동의 상가 건물과 삼정동의 자동차 도장 공장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개통 이틀 만에 안전 문제로 운행을 중단했던 월미 바다열차가 이번엔 대기 시간 문제로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천 이음카드,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남우 아나운서도 이음카드 사용하시나요? 네, 6% 캐시백이라는 장점 때문에 저도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할 때는 인천 이음카드를 자주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22일부터 줄어든다고 합니다. 바로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이음카드를 보다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캐시백을 앞세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끈 인천 이음카드. 결과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인천 이음카드의 발행액은 1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올해 목표 결제액 3천억 원을 진작에 초과했습니다. 사용에 따른 캐시백은 인천시와 정부의 목. 늘어나는 부담에 인천시가 22일부터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을 3%로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캐시백 지원 한도도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올해 기준 11조 규모의 우리 시 재정 규모에서 올해 국비 260억과 시비 468억, 총 728억 원, 그래서 시 재정 규모 대비 약 0.7%의 캐시백 예산이 시로서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재정 투입 규모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했던 대목입니다. 인천시는 캐시백 혜택을 낮추는 대신 3에서 7%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혜택 플러스 가맹점 수는 약 1,300곳, 이를 6만 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의 모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내년 인천 이음카드의 발행액을 약 3조 7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시는 소상인들의 자발적인 할인 참여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역 소비 증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까지 최대한 캐시백 혜택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다음은 지난 주말과 월요일에 있었던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일 밤 산후조리원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는 생후 2주도 안 된 신생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피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튿날 낮에는 자동차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소실되기도 했는데요.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건물 창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20일 밤 10시 42분쯤 부천시 괴안동의 한 상가 건물 10층 헬스장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시민 13명이 대피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헬스장에 손님은 없었지만 같은 건물 4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 2명과 신생아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천소방서는 펌프차 등 장비 26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약 3,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1일 오전 8시 36분쯤에는 부천시 삼정동의 한 자동차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를 목격한 공장 직원은 도색 작업 전 전기 히터를 켜자마자 2분 만에 불이 났다고 소방대원에게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히터가 가열돼 유증기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있던 페인트통과 희석제통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천 소방서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난방기구 횟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난방기구 사용 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21일 오전 11시 51분쯤 인천 남동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서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건물 위로 높이 치솟는 모습인데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근 지역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170여 명의 소방관을 투입해 초기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낮 12시 53분쯤 초기 진압에 성공했는데요. 아쉽게도 3,500여 제곱미터 2층 규모의 자동차 부품 공장과 인근 송풍기 공장 일부가 불에 타고 난 뒤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밤 11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살 주민 A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0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가구 등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입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 이야기인데요. 무려 10년 동안 표류하던 사업인데 새 사업자를 구하면서 다시 초록불은 켜졌습니다. 사업자는 이번 주부터 토지 보상 지급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를 반겨야 할 토지주들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입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재 진행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 올해 초에 새 사업자를 구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주부터 토지 보상금도 지급이 된다고요? 네,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김포시의 큰 현안 가운데 하나지만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10년 동안 답보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김포시가 이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답보 상태를 끊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었고 올해 새 사업자를 구했습니다. 이후 이 새 사업 시행사인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주식회사는 일부 토지주들과 손실 보상 협의 계약을 체결해 왔고요. 이르면 이번 주부터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인 21일 현 시행사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21일 오후 이사회를 거쳐 당일부터 보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다만 예정대로라면 보상금 지급 규모가 6천억 규모거든요. 때문에 계약 순서에 따라서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자 공모 절차를 두고 시끄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포시는 기존 사업자와 이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대체 출자자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공모에서 이제 순위가 밀린 일부 건설사들이 이 절차를 두고 이제 사업자 지정 권한이 없는 김포도시공사가 새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입찰 참가 조건을 냈다라면서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과 입찰 절차 무효 확인 해소를 제기했습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기각이 됐고 또 일부는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지만요. 이런 내용은 지난 김포시의회 시정 질의에서도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김인수 김포시 의원은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배경에는 특정 계약 공무원이 지나치게 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하지만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깐 보고 가시죠. 두 번에 걸친 시장과의 만남에서 정화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핸들링하고 있으니 그 사람과 먼저 해결돼야 한다. 제가도 직접 확인했어요. 전화로 하고 녹취도 떴고 본인 녹취 좀 하라 그랬습니다. 언론에도 났고요. 언론에도 녹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 맞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네. 시장이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난항을 겪어왔던 상황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취임 즉시 지난해 8월 10일 사업협약 해지를 도시공사가
통보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발언에 대해서 개발업자가 얘기하는 것을 믿고 네, 법적 소송에 이어서 여러 의혹까지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사업인 만큼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어진 갈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지주들과의 갈등이죠.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고는 있지만 토지주들이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토지주들과의 갈등은 바로 보상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예. 일부 토지주들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시세 자체가 달라졌는데도 지난 2017년 감정 당시 보상 금액이 이 사업 착수 시기인 2008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구체적인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이주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상금은 주민들을 내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보상협의회 등 대다수의 토지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싸늘한 시선은 새 사업자가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토지보상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제 알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가 없이 이루어지는 지급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만나서 들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서로 대화를 이뤄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와야 서로 말이 없고 시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사업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괴리가 그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번을 제대로 하려면은 엄정한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법이 이루어진 것 가지고 해야 이 모든 사업이 아주 잘 갈 수 있지. 현재 밀실 몇 사람의 뒤에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 해가지고는 절대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희들은 단언하고 확신하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대위는 오는 24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암초를 만나고 있는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 이번에는 순항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짚어주시죠. 이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통 이틀 만에 안전 문제로 운행이 중단됐던 월미 바다열차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탑승 대기 시간 문제로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개통 후에도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열차를 타려면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탑승을 포기하는 시민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개통한 월미 바다열차입니다. 관광 모노레일을 타고 월미도를 돌아보는 코스로 가을철을 맞아 나들이객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총 운행거리는 6.1km. 열차로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데 총 40분이 소요됩니다. 열차 3대가 동시에 운행해 평균 배차 간격은 10여 분 안팎.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열차를 타려면 기본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체 4개 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월미 바다역은 탑승 대기 인원이 10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저기 동화마을 가서 구경하고 지금 여기 온 지가 1시간 넘었어요. 한 30분 기다리면 바로 탈 줄 알았는데 오래 걸렸네. 지금 타러 가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우리요 1시간. 1시간? 예. 다른 역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취재진이 이곳에 도착한 시간은 1시 40분. 표를 끊으려고 하자 4시 20분에 열차를 탈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대기 시간만 3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겁니다.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근처에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근데 되게 불편하네요. 기다리다 지쳐 아예 탑승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1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5시에나 재승차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허술한 관리 시스템. 열차 한 대당 정원은 총 46명. 현재 운영 방식은 첫 번째 역에서 승객 36명을 태우고 두 번째, 세 번째 역에서 추가로 5명씩 태웁니다. 도중에 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탈 수 있지만
정원이 넘으면 네 번째 역에선 사람을 태울 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타고 내릴지 예측이 불가능한 데다 한 바퀴를 돌고도 내리지 않는 승객을 확인할 방법도 없어 다른 승객들은 대기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는 겁니다. 인천교통공사 측도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분석하고 보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승객 적체 부분들 또 승하차하면서 재승차하면서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최선을 다해서. 착공 11년 만에 개통했지만 운행 이틀 만에 안전사고 문제로 멈춰섰던 월미 바다열차. 우여곡절 끝에 운행은 재개했지만 이번엔 운영 방식상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무료 접종 대상에 임신부까지 포함됐는데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부의 체온과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15일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무료 접종 대상이 임신부까지 확대됐습니다.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등을 제출하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수와 관계없이 임산부는 임신 증명서, 산모 수첩, 진단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 그리고 예방접종 기관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접종 가능하세요. 이번 무료 접종 대상 어린이는 12세 이하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출생합니다. 어르신은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7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은 11월 22일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기관을 방문할 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무료 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스마트폰 앱에서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21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차량 시트가 불에 타 말 그대로 전소됐는데요. 차량이 달리던 도중에 좌석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찔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의 기어박스와 콘솔박스 사이에서 연소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부천 오정경찰서가 다문화 치안봉사단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을 교육했습니다. 다문화 치안봉사단은 지역 내 이주 여성과 귀화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매달 지역 순찰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정경찰서는 실제 응급 상황에서 외국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쓰리파이 다문화 치안봉사단장은 심장 제세동기 사용법 등 대처 요령을 명확하게 알게 돼 응급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습니다. 3개월여 만에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와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만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려했던 황사가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질 정도도 대기가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화요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나쁨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호흡기 관리를 위해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거나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 23도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아침엔 쌀쌀하겠지만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한낮엔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낮 기온도 급격히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